2025년 3월 15일 토요일 새벽 3시 10분입니다. 하나오션,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완료. 그 다음에 JYP 31일이죠. 이제 다 다음 주일 거예요. 니쥬가 일본 쪽 그에서 그 JYP 박진영 씨가 만든 걸그룹인데 이제 한국에 국내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. 아마도 한글 자막이 나오는 걸로 하겠죠. 그리고 이제 KG 모빌리티 액면가 이거를 무상감자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. 네. 그리고 대한전선 이제 모회사 호반에서 LS 모회사 지분 매입 2%를 매입을 했고요. 이걸 하면서 LS 쪽에서 좀 약간 좀 불쾌했다고는 하는데, LS는 뭐 종목 설명할 때 하면 되겠네요. 좋은 사람들 여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80% 빠졌고요. 영업이익은 그래도 수익 구간이긴 했다, 이렇게 보면 되고, 트럼프가 북한 얘기 잠깐 했었습니다. 그 다음에 요렇게 나와가지고요, 푸른 기술이 약간 좀 약간 반등 나왔습니다. 그리고 하나오션이 이게 출항 좀 보니까 겉에 좀 녹슬고 이런 거 어느 정도 좀 하고 나간 것 같더라고요. 정확히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고 자세히는 안 봤는데, 그래서 정비 마치고 출항했다고 합니다. 조금 더 할 게 있어가지고 유지 보수할 게 있어가지고 돈을 조금 더 받은 걸로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NC소프트가 이제 중국 쪽 텐센트랑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, 블레이드 소울은 원래 있던 거죠. 다음 달 3일입니다. 출시한다고 하니까 수익은 조금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. 근데 워낙 중국산 요새는 잘 만든 게 많아가지고 얘네들이 텐센트도 갖고 있잖아요. 그래서 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한다고는 하니까 매출이 늘긴 하겠죠. 네, 그거는 조금 다행이다 보면 되겠습니다. 아시아나 쪽이 요거에서 이제 승소 M&A 무산하는 걸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, 그것도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. 그리고 아까 요거랑 똑같은 건데 2심에서 LS 전선 이겼습니다. 이상하게도 같은 날인데 호반에서 LS 쪽으로 또 사고 그랬죠. 그리고 대한전선이랑 LS랑 같이 한 건데 요쪽 이거는 대한전선에서 영국 쪽, 이걸 이제 MOU고 계약 프레임워크 계약인데, LS도 뭐 같이 하는 것처럼 뭐 나오더라고요. 뭐 자세히는 안 봤는데 뭐 두 개 같이 수주 대결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. 김혜일 씨가 키스트랑 전속 계약을 했고요. 작년보단 좀 떨어지긴 했는데 잉여금이 좀 있나 봐요.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또 주총에서 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김범수 씨가 SM 시세 조종 재판 불출석했는데 카카오 의장에서도 내려와가지고 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에스텍스부터 보겠습니다. 뭐 볼 건 없는데 뭐 이 정도에서 크게는 안 빠지고 있죠. 일단 뭐 리세션이 오냐 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용인을 하는,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는 금리를 낮출 수가 있죠. 그래서 그냥 좀 빠지면 어때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. 똑같이 얘기 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 시장이 놀래가지고 좀 빠졌었는데, 요거는 사실 상관없고,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한번 밑으로 급락이 나올 수가 있겠다.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많이 떨어지고 좀 중국에 좀 많이 기술이 많이 밀리고 있어가지고, 어쨌든 여기는 수소나 아니면 원전 쪽은 늘리긴 할 거거든요. 그쪽에 좀 수주가 나온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PK밸브가 그래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매출은 일단 안 나온 상태, 약간 비공식으로 갖춰놓고 있다가 나중에 사모펀드 팔 때 한 번에 또 뻥튀기 할 수는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. 여기도 뭐 해운 쪽은 약간 전체적으로 괜찮은 느낌이긴 한데 요새 중국 이슈로 해가지고, 근데 같이 눌리는 거니까 요것도 뭐 10,000원까지 한번 가겠다. 항상 똑같은 얘기죠. 그리고 HD 현대마린엔진 미군 정계선 씨가 해군 사관학교 방문했다고 하고요. 뭐 중요한 건 아니고, 그다음에 하나엔진 여기서 이제 중국에서 여기를 수주를 했는데 2024년에 요거는 하나엔진도 여기 크랭크샤프트 여기서 이제 받아서 가죠. 현대마린엔진에서. 그리고
만약에 부족하면 현대에서 여기서는 할 줄 모르겠는데 여기에도 아마 좀 맡길 수도 있어요. 현재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가동률이 또 맡길 수도 있다라는 점. 그리고 26년 매출이 좀 136%, 25년은 아니고 26년까지잖아요. 이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올해까지는 OEM 방식으로 해가지고 매출이 그렇게 많이 안 늘 거라고 하고요. 오늘 좀 전에 유튜브 본 건데 그렇게 나왔고, 내년부터 26년이죠. 26년부터는 현대 미품 물량을 받아서 할 거라고 합니다. OEM 방식으로 말고 직접적으로 받아서 할 거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늘 거라고 해요. 더 수혜가 나올 수 있는지, 캐파를 더 늘릴지는 모르겠어요. 여기가 일단 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올해는 90%까지 늘리는 거 목표로 하고, 그다음부터는 이제 미포 물량을 받아서 하는 건데 캐파를 좀 늘리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중국이 약간 수급이 좀 꼬여서 한국에서도 좀 많이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, 여기서 수주 많이 하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안 할 수도 있지만. 네. 그리고 요거 뉴스가 뜨고요. 3만 원까지 또 찍었습니다. 3만 원 찍고 한 번에 여기서 생각보다 안 밀렸는데 그 이유가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어요. 간만에. 이걸 조금 더 넓게 보면 거의 1년에 한 번, 두 번 나올 만한 게 지금 터진 거거든요. 여기는 뭐 매집이었다 치더라도 대충 한 요 정도부터 해가지고 한 8,000원 정도부터 해가지고 보면은 거의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정도 거래량이 터져졌습니다. 그리고 차트로만 봤을 때는 거래량이 실렸을 때 양봉, 좀 밀렸다가 올라온 거긴 하거든요. 시작할 때 좀 올랐다가 이런 거라서 큰 의미는 없지만 생각보다 안 밀릴 수는 있겠다라는 느낌도 조금 받았습니다. 하지만 뭐 뉴스가 좀 안 나오고 하면 좀 줄줄줄줄 흐르다가 또 조선주들 또 순환매 돌 때 또 한번 튈 텐데, 일단 여기서 한번 걸려주고 있고 때 되면 더 위로 올라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날 그 외인 100만 주, 제가 100만 주 이상 프로그램 70만 주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들어온 거는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좀 유의미한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여기서 점프하기 꽤 좋은 느낌으로 좀 보여지거든요. 여기서 한번 위로 더 튈 것 같으니까 느낌상으로는 제가 원래 생각했던 매도가를 드디어 한번 찍을 것 같은데, 지인들한테는 3만 원부터 팔고 싶으면 팔아라고는 했어요. 근데 더 올라갈 거니까 갖고 있어라 라고는 했지만 그리고 SMR 쪽 요쪽은 상용화를 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마린 엔진 쪽에 좀 줬으면 하는 좀 바람은 있습니다. 여기가 지분율이 30%거든요. 그래서 유증을 때려가지고 SMR 쪽 그걸 한 다음에 단기로 좀 빠지더라도 상관없으니까 당장. 그래서 3만 원에 또 지분을 좀 늘렸거든요. 5천 주 더 사가지고 여기 보시면 밑에 있는데 요 정도 샀어요. 그래서 많이 산 건 아닌데 늘리고는 있잖아요.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 정도 3만 원도 괜찮은 가격이다. 사라고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유증은 조금 더 올렸다가 한 3만 원 정도 유증을 다시 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이 정도가 이제 바닥이 되는 지점이 언젠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SKD&D가 여기를 좀 잘못 왔네요. 그리고 현대제철에서 LPG 암모니아 운반 선용 신규판 강제를 개발한다. 이런 게 있었고, 그다음 대형 엔진사 같은 경우는, 엔진이 아니라 조선주 같은 경우는 후판 관세 영향 많이 안 받을 거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한다. 현대그룹과 LPG 암모니아. LPG를 왜 했냐면 LPG 섬 쪽이 이쪽에 좀 특화되어 있어요. 마린 엔진 쪽에.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도 있습니다. 그리고 현대 마린 엔진에서 마린이 현대에서 드디어 수주가 들어왔습니다. 1,000억. 보통 한 1, 200억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한 3만 원 정도까지 잠깐 찍어줬었고요. 거래량 괜찮죠. 어쨌든 계속 늘어날 거니까 내년엔 더 잘 나올 걸로 예상되니까 뭐 이제부터는 기다리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, 제가 원하는 가격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물량에서
평단이 제가 매우 낮은데 그냥 스윙식으로 이런 데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산을 좀 더 많이 늘려볼 예정이에요.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은데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식 수를 그대로 하고 수익만 뺀다거나 아니면 주식 수 늘려간다거나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수익 난 건 또 세컨에서 돌려서 또 단타 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요거는 이제 MRO 관련 차기 구축함 요건데 이거 우리나라 거거든요. 한국형. 요게 현대중공업에서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이게 아마도 합의 약간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미국 쪽은 하나 주고 대신 여기 우리 학계 이렇게 나눌 것 같아요. 아직은 친구 사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저런 뉴스가 있었고 거래량이 튀어져서 매우 고무적이다. 매우 좋은 한 주였다. 하지만 한 번에 못 뚫죠. 여전히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는데 때 되면 갈 거니까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. 트럼프 발언에 따라 또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요. 참고로 중국 수주도 하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. 아직까지는. 그리고 HMM 여기는 뭐 약간의 호재 그리고 조정. 아직은 크게 떨어지진 않아서 뭐 조금 약간은 좀 매도해도 되는 단기로 봤을 때는 그런 위치까지는 왔거든요. 그래서 파셔도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셔도 되지 않을까. 요새 또 중국 제재도 하니까 운송하는 것도 그리고 매각 주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. 돈이 없어서 살 사람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리고 유니슨 여기는 약간 제가 약간 걱정을 하고 있는데 분기 보고서가 안 나왔잖아요. 근데 마이너스 80%인가 그렇던가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어요. 그래서 상장 폐지까지는 아니겠지만 확률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유증을 했기 때문에 안 할 거라고 보고서 적정으로 뜰 거라고 보거든요. 근데 혹시 모를 좀 불안감도 조금 약간은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조금 정치 테마주 같은 걸로 튈 확률이 높으니까 암흑기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과거의 영광. 일단 이 정도까진 가지 않을까. 좀 많이 튀면 이 정도까지. 네. 뭐 희망사항입니다. 아직까지는 올라갈 그게 없어요. 모멘텀도 없고 한데 일단 보고서만 적정으로만 나와주길 바라면서 그냥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그리고 대한전선 여기는 어저께 오늘 전선 쪽이 다 괜찮은데 호방건설에서 LS 전선 2%를 사버렸고 소송은 LS에 졌습니다. 2심인데 3심도 아마 질 것 같아요. 질 것 같은데 산 거는 거기 좀 흔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것 때문에 좀 오른 거예요. 좀 오른 거라서 또 수주도 할 수도 있고 해서 해양 쪽을 사실 수주를 해야 되는데 이쪽이 지금 재판이 걸려 있거든요. 그래서 크게 메리트는 없겠지만 다른 쪽 어쨌든 수주 전력망이라던가 이런 거는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나쁘진 않겠다. 단기로 느낌상 더 올라갈 확률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SM라이프 여기는 한번 또 찍고 좀 천천히 조정 중이고요.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범수 의장이 카카오 의장에서 물러났습니다. 매출은 잘 나오고 있고요. 좋은 회사입니다. 지금 모아가도 됩니다. 진짜로 1200원 정도. 더 따지면 더 사도 되고 아직까지는 괜찮아요. 엔터 쪽은 침체해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일단 펄어비스는 뭐 큰 움직임 없었습니다. 여기는 특별히 할 얘기가 없어요. 당장은. GS 리테일 여기 뭐 크게 뭐 메리트가 없죠. 일단 당장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좀 많이 눌렸다가 거래량 좀 실리면서 어느 정도 약간 반등 나올 거거든요. 한 이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. 17,000원 정도. 네, 이 정도까지는 한번 왔다가 또 눌릴 것 같아요. 약간 코엘 패션 폰드 그룹 요런 눌렸다가 한번 이렇게 툭 튀는 게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좀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키스트 여기는 실적 여전히 좀 안 좋게 나왔고요. 별들에게 물어봐 판매는 했는데 뭐 망했으니까 답 없습니다. 진짜. 네, 어쨌든 뭐라도 하나 좀 터져주길 바라야 되고 그나마 김범수 의장이 이제 물러났기 때문에 SM 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
어제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 SM 주가 관련 그 불법으로 한 뭐 걸로 의심되는 그 재판을 불출석했다고 해요. 건강상 이유라고 합니다. 네, 그렇다고 하고요. 그리고 윙이푸드 특별하게 볼 건 없고 작년에 24년에 지금 25년이죠. 작년에 4월 12일 날 감사 보고서가 나왔거든요. 이때까지는 좀 눌릴 거라고 보면 되고 시기상 보면 4월, 5월, 11월 달이었잖아요. 그러면 한 6개월 하면은 딱 타이밍상 5월 정도 되잖아요. 그래서 주총하고 조금 있다가 발표하지 않을까. 일단 자사수 소각을 나중에 할 것 같고요. 제가 봤을 때 바로 안 할 것 같고 조용히 있다가 6개월 딱 지나면은 1대1 교환을 할지 모르겠는데 미국 나스닥은 좋아요. 10달러 다시 또 찍었거든요. 9달러 내려갔다가 거의 그 정도인데 이 정도면 10,000원이 넘어가야 되니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1,500원대에서는 좀씩 사고 있어요. 이번 주도 샀어요. 조금. 이 정도에서 1,700원 좀 찍다가 내려오고 하겠죠. 제가 봤을 때는 한 2,000원 근처까지 또 한번 왔다가 또 몇 번 눌렀다가 위로 칠 것 같으니까 2,000원 부근까지 튈 걸 예상해서 조금 오버해서 좀 넣어 놓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봅니다.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특별히 볼 거 없고 오히려 팬 엔터테인먼트에서 그 아이유 씨랑 그 박보검 씨 나온 폭삭 에스다 그게 꽤 잘 됐는데 보니까 미생이랑 뭐였더라? 되게 감독이 되게 잘 만드는 감독이더라고요. 그래서 또 이번에도 잘 된 것 같은데 그런 감독들이 하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. 글로벌도 괜찮고 비글로벌도 영어권 제외하고도 순위가 꽤 높아요. 아이유씨가 또 인기가 또 많아요, 해외에. 그리고 구레시형 정보 지금 괜찮습니다. 연체율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. 안 좋아요. 매출은 잘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배당도 잘 나오고 하니까 추천입니다. 네. 그리고 네오위즈는 한 2만 원 정도 이하에서 좀 모으는 게 그나마 낫다. DLC 나올 때까지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SK D&D랑 이터닉스 D&D랑 이스터닉스 특별히 볼 건 없고 여기도 부동산 경기 지금 봐야 되는데 금리가 좀 내려가니까 그나마 조금 숨통은 튑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당장은 크게 올라갈 모멘텀은 안 보입니다. 코엘 패션은 주총을 한다고 하는데 잉여금이 있나봐요. 요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큰 기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여기도 특별히 기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셀로메드는 일단 악재 같은 것도 좀 나오긴 했는데 여기 분기 보고서 안 나온 것 같은데 관리 종목 상패 느낌 요때가 고점이었나 보네요. 요거 한 방이었었나 보네요. 3배 관리 종목 한탕 하다가 상패될 확률 높겠습니다. 작전주 느낌 나니까 한 번 더 튀어주면 그때 좀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조금 더 사가지고 관리 종목이라고 상패도 바로 되는 건 아니니까. 그리고 여기는 상패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. 거의 느낌상. 나무기술은 약간 있고 여기도 그냥 가지고 있고 한 주밖에 없죠. 서울옥시아는 STO 요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이것도 언젠간 튈 거라서 여기 보시면 매집 느낌 나잖아요. 한번 툭툭 튈 확률 높거든요. 오히려 이런 데는 좀 가지고 있어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YG 플러스는 걱정 없이 공연할 때까지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. 블랙핑크 가볍게 아마 굿즈 판매에 좀 영향이 있을 거예요. 작년 꽤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봤을 때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. 에코솔루션은 뭐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. 저기 모빌리티 쪽 감자 있었던가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. 크게 위험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었고 자사주 소각 느낌으로 감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덱스터는 약간 봉준호 씨 영화 감독 약간 그걸로 했다가 내려왔는데 여기는 눌릴 때 좀 사놓으면 나중에 한번 수익은 날 거니까 많이 빠질 때마다 천천히 사시면 되고요. 화천하이트 3천 유지해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도 때 되면 한번 또 칠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 MRO 현대에서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칠 겁니다. 푸른기술은 로봇 관련해서 뭐가 나와가지고 잠깐 튀었어요. 그리고 NC소프트는 아까
ETC에 설명했고요. 해운 쪽 요새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여기보다는 이제 조선 쪽이 좀 많이 올랐다가 약간 조정온 정도. 하나 쪽은 그리고 하나 쪽은 보니까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 쪽에서 한화 얘기가 좀 나왔더라고요. 방산 쪽도 있고 대우조선해양 얘기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악재 뜨고 좀 여기 만약 대선 만약 하고 바뀌면 정권 바뀌면 악재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. 그리고 하이브는 좀 빠지면 기회. 20만 원 이하가 좋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이제 방탄 이제 거의 나올 때 됐잖아요. 만약에 대선 계엄을 하게 되면 정국 씨가 못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탄핵될 거라고 보는데 그 되고 나면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. 중국 한알령 이슈도 있고 해서 시진핑도 11월인가 온다는 얘기가 있죠.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완전체 활동을 중국에서까지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정도면 그래도 사볼만하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김정은 얘기 잠깐 나왔어요. 그래서 약간 좀 반등 나오지 않았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. 풍산은 이제 방산 쪽이라서 최근에 좀 조금씩 올라주고 있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